안녕하세요. 수요평화뉴스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경제위기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막바지에 있습니다. 얼마 전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전년 대비 13% 인상으로 잠정 타결된 것처럼 설레발을 치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김칫국 트위터를 날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13% 인상은 너무 적다며 협상을 주저앉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13% 인상안이 미국의 500% 인상안에 비해 선방했다며 성공한 협상처럼 치장하기 바빴는데요. 13% 인상안을 총액으로 환산하면 1조 1,749억 원입니다. 말이 방위비 분담금이지 실질적인 주한미군 주둔 비용 13% 인상률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8차 협상에서 인상률은 2.5%, 박근혜 정부 때인 9차 협상에서는 5.8% 인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문재인 정부는 무려 8.2%로 방위비를 인상했습니다. 올해는 13% 인상안을 미국에 제시했다는 것이죠. 문제는 미국의 인상 압박이 여전하고 어떻게 해서든 주한미군을 붙들어매고 싶은 문재인 정부는 13%보다 더 높은 비율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안을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가담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지난 2월 27일 정경두 국방장관은 미국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 부담을 동맹국에 전가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외 훈련 비용, 순환 배치 비용, 방위력 증가를 위한 무기 개발 비용, 전략 자산 전개 비용 등을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린치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호구일 뿐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는 것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논의해 볼 수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작년 11월 열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드하트 미국 대표는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6,000명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6,000명 규모의 전투 여단이 9개월 단위로 순환 배치됩니다. 미국이 언급하는 주한미군 감축은 차기에 순환 배치될 부대 파견을 중단하거나 배치를 연기하는 방식입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한국 같은 부자 나라를 위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희생할 수 없으니 한국이 5조 원의 방위비를 낼 수 없다면 주한미군 규모를 감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정신이 박힌 정부라면 어려운 경제 시국에 그 돈 낼 수 없으니 감축할 테면 해라. 방위비 인상은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은 13% 정도 인상하고 대신 미국 무기 많이 사주고 또 미군 기지를 공짜로 내어주는 것으로 퉁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1조 원이 넘는 돈을 기꺼이 내겠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 5만 원, 10만 원도 아쉬운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너무 아깝습니다. 아니 분통이 터집니다.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서 벼랑으로 내몰린 국민들을 위해 재난지원금 9조 원을 찔끔 마련하고서 그마저도 2조 원은 지자체로 부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을 위한 금융지원은 발빠르게 하면서 국민들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그마저도 5월 가서야 풀겠다는 것이 이 나라 정부입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을 위해서는 1조 원이 넘는 돈을 선뜻 부담하겠다는 정부를 보면서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정부는 4월 16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 조성을 위해 국방 예산비를 일부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정밀 타격하기 위한 스텔스 전투기 F-35A, 해상 작전 헬기 이지스함 도입 비용을 일부 늦춰 방위력 개선비에서 7,120억 원을 감액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대북 공격 무기 도입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가 16조 7천억 원임을 감안할 때 더욱 삭감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동족을 겨눈 무기 도입 비용을 삭감하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삭감해서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를 살리는 데 투입해야 합니다. 지난 4월 14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요, 미군은 전 세계적인 전염병에 대처하는 가운데 아프리카, 중동, 아프가니스탄에 이르는 대테러 작전과 항행의 자유 작전 수행, 북한의 무기 시험 감시 등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코로나 와중에서 환태평양 다국적 훈련인 림팩 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훈련에는 한국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의 공군은 연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던 4월 말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정상 시행하기로 하였고, 해병대는 4월 상륙 기습 공습 유격훈련, 합동 상륙훈련을 다시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군은 코로나19로 한미연합훈련 20-1 훈련을 못하게 되자 자체적으로 위기관리 참모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본훈련인 지휘소 연습의 사전준비 연습인 위기관리 참모훈련은요, 북한의 공격 징후가 임박한 상황을 가정한 군사훈련입니다. 3월은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창궐할 때였습니다. 모든 역량을 방역에 쏟아도 모자를 판에 한국의 군부는 동족을 겨눈 군사훈련에 여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2월부터 제대로 된 영업을 하고 있지 못하는 자영업자들, 매출 제로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불황으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 예상되고 우리 국민들은 더욱 힘든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국난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쓰러져가는 민생 경제를 살려내는 것에 모든 역량과 재정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줄이고 연합군사훈련 비용을 줄이고 대북 적대 무기 도입 비용을 줄여서 코로나로 인해 재난을 겪고 있는 민생 경제에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수요 평화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